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나라가 이웃나라 수도를 폭격했습니다. 핵무기 170발을 가진 나라가요.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을 요구했고 이란과 EU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을 비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예요. 인도. 유엔도 중국도 미국도 비난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가 폭격한 쪽을 칭찬합니다. 대단히 잘하고 있다. 총리도 장군도 훌륭하다. 같은 전쟁인데 왜 인도만 비난하고 미국은 칭찬할까요? 이 전쟁 뒤에는 뉴스가 안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파키스탄에서 연쇄 테러가 터졌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시아파 모스크 자살 폭탄으로 36명이 죽었고 바자우르 검문소 공격으로 군인 11명과 어린이 1명이 숨졌어요. 이슬라마바드는 배후를 TTP,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지목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 TTP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정권이고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공격하는 무장 테러 단체예요. 문제는 이 둘이 형제뻘이라서 아프간 탈레반이 TTP를 자기 영토에서 활동하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간 이슬라마바드가 TTP 잡아달라고 요구하면 카불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 땅에 그런 조직 없다. 그리고 4개월 전 이미 한번 터졌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파키스탄이 카불을 포함한 3개 주를 공습해요. TTP 지도자 누르알리 메수드를 직접 노린 타격이었습니다. 메수드는 살아남았어요. 이틀 뒤 탈레반이 파키스탄 국경 초소 수십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됩니다. 스핀 볼닥에서 격전이 벌어졌고 유엔 아나마 확인 기준 민간인 37명 사망, 425명 부상. 파키스탄 공습에 크리켓 선수 3명이 죽으면서 아프간 크리켓 보드가 파키스탄 원정 경기를 보이콧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10월 19일 카타르, 터키, 사우디가 중재해서 도하에서 휴전에 합의합니다. 조건은 카불이 TTP 지원을 중단한다였어요. 하지만 이후 이스탄불에서 3차례 열린 평화협상이 전부 결렬됩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파트와 종료 측령으로 TTP 공격 중단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카불이 거부한 거예요. 11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또 자살 폭탄 테러가 터지자 아시프 장관이 선언합니다. 카불과의 대화에 희망을 거는 건 실수였다. 4개월 휴전, 협상, 결렬, 테러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다시 터진 겁니다.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인내가 바닥났습니다. 2월 21일 파키스탄 공군이 아프간 영토로 들어갑니다. 낭가르하르, paktika, 호스트 3개 주에 걸쳐 TTP 캠프 7곳을 폭격해요. 군 발표는 무장단체만 정밀 타격 80명 사살. 그런데 카불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간인 18명 사망, 어린이 11명 포함. 유엔 유나마도 민간인 13명 사망을 확인했어요. 5일 등인 2월 26일 탈레반이 반격에 나섭니다. 국경 거점 수십 곳을 동시에 공격하고 드론까지 날렸어요.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AFP에 파키스탄 F-16을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련 번호 85610이 찍힌 잔해 영상이 돌았는데 도은신문이 팩트체크해서 조작 영상으로 판정했어요. 진위와 아떠튼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탈레반이 핵보유국 공군기 격추를 공개 주장할 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슬라마바드는 즉각 가잡을 일학, 진리를 위한 분노 작전을 발동합니다. 2월 27일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가 선언해요. 이것은 공개 전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TTP 캠프만 때린 게 아니에요. 아프간 수도 카불을 폭격했습니다. 칸다하르까지 때렸어요. 테러범 은신처를 공습하는 거랑 상대국 수도를 폭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에요. 선전포고예요. 칸다하르는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가 은둔하고 있는 본거지입니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수뇌부의 목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총리실은 297명 사살, 29개 거점 타격을 발표합니다. 카불의 반응은 단순한 보복 선언이 아니었어요. 탈레반 내무장관이 지하드와 국민 봉기를 선언하고 아프간 전국 모스크에서 이맘들이 금요 예배 때 파키스탄에 대한 성전을 외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TTP라는 테러 조직 하나 잡겠다는 건데 왜 갑자기 종교 전쟁이 됩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133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1893년
영국 외교관 모티머 듀란드가 아프간 왕 앞에서 지도에 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국경이다. 러시아 남하를 막겠다는 이유였는데 이 선이 파슈툰족을 반으로 쪼갰어요. 파슈툰족은 4천만 명입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어느 날 외국인이 와서 가운데에 선을 긋고 여기부터 저쪽은 다른 나라입니다. 내일부터 여권 들고 다니세요 라고 해요. 옆집 사촌이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133년 전에 파슈툰족한테 이 일이 벌어졌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부족인 2천만이 파키스탄, 2천만이 아프간에 갈라붙었습니다. 그 분노가 아직 살아있어요. 탈레반의 핵심 구성원이 바로 이 파슈툰족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듀란드 라인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파키스탄 북서부는 영국이 빼앗은 자기 땅입니다. TTP를 잡아주는 건 그 국경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이슬라마바드가 테러범 잡아라 라고 하면 카불은 그 국경 자체가 불법이다로 받아칩니다. 성전을 선언한 이유가 이겁니다. TTP 문제가 아니에요. 133년 된 영토 분쟁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격하는 쪽도 성전을 외치는 쪽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판을 뒤집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먼저 배경을 하나 깔겠습니다. 파키스탄 군대의 존재 이유는 동쪽의 인도를 막는 거예요. 전력의 대부분이 인도 국경에 배치돼 있습니다. 2025년 5월 양국은 실제로 4일간 군사 충돌을 했어요. 핵보유국 둘이 미사일까지 쏜 실전이었고 결국 트럼프가 휴전을 중재해서 끝났습니다. 이슬라마바드한테 인도는 절대 눈 뗄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서쪽에서 전면전이 터졌으니 병력을 나눠야 합니다. 뉴딜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상대가 양면 전쟁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인도가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탈레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해요. 1990년대 아프간 내전 한복판, 파키스탄 정보부 이스가 돈을 대고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켜서 탈레반을 키워냅니다. 목적은 전략적 중심, 인도와 전면전이 나면 등 뒤에 아프간을 우군으로 쓰겠다는 전략이었어요.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뒤에도 겉으론 미국 편을 들면서 뒤로는 탈레반 지도부를 자기 땅에 숨겨줬습니다. 그 ISI가 30년간 키운 탈레반의 외무장관이 2025년 10월 인도 뉴델리에 나타납니다. 아미르칸 무타키. 6일간 체류하면서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해요. 그리고 타이밍을 보세요. 무타키가 뉴델리에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파키스탄이 아프간을 공습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반 아프간 전문가 이샤악 아트마르는 라디오 아자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타키의 인도 방문 중에 파키스탄이 공습한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파키스탄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동안 탈레반 외무장관은 적국 수도에서 악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델리는 카불 대사관 재개를 약속하고 구호 물자를 보냅니다. BBC, 로이터, 포린폴리시 전부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슬라마바드가 30년간 총을 쥐어주면서 키운 조직이 적국 수도에서 6일간 악수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시프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Turned Afghanistan into a colony of India. 인도가 아프간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다. ABC 뉴스에 나온 공개 발언이에요.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는 탈레반이 인도에 직접 차바하르 항구를 통해 무역을 확대해달라고까지 요청했어요. ISI가 키운 조직이 적국과 장사하자고 손 내민 겁니다. 그리고 2월 21일 이슬라마바드가 아프간을 공습합니다. 아프간 인터내셔널이 확인한 바로는 이 공습을 비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도 하나뿐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수알, 파키스탄의 아프간 영토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로 47명이 죽었다는 건 한마디도 없이요. CSIS 분석이 이 구도를 정확히 짚습니다. 이슬라마바드가 카불을 때릴수록 탈레반은 뉴델리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서쪽을 치면 동쪽이 이득 보는 구조. 이슬라마바드는 여기에 갇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인도가 이 판의 승자 같죠? 근데 뉴델리의 설계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인도는 이란 남동부에 차바하르 항구를 개발해왔어요. 파키스탄 땅을 밟지 않고 아프간과 직거래하는 우회로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파키스탄은 통행료도 잃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돼요. 그런데 2026년 2월 인도 예산안에서 차바하르 배정이 0이 됩니다. 거의 10년 만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유예 기간이 4월에 끝나는데 연장 여부를 아무도 몰라요.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가 뉴델리를 직접 와서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디아 투데이 2월 26일자예요. 탈레반을 빼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길이 끊길 위기입니다. 워싱턴이 뉴델리의 판에 예상치 못한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전쟁에 끼어든 나라가 인도 하나인 것 같죠? 근데 지금 가장 급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도를 한번 봐야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와 무역하는 바닷길은 대부분 한 곳을 거쳐요. 말라카 해협. 동남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좁은 수로인데 중국 원유 수입의 80%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미국 해군이 이 해협 하나를 막으면 중국 경제는 산소 호스가 끊기는 거예요. 석유가 안 들어오고 물건이 안 나가고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간 매달린 게 하나 있어요. 말라카를 안 거치는 육로. 중국 서부 신장에서 출발해서 파키스탄을 세로로 관통하고 인도양의 과다르 항구로 빠지는 길,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국이 말라카를 막아도 중국은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중국한테 이건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생존 루트예요. 약속 규모가 62억 달러, 실제 집행된 돈만 270억 달러, 약 35조 원. 스팀슨 산터는 이 프로젝트를 실망의 10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년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이징은 계속 돈을 넣고 있어요. 왜? 지금 빠지면 35조가 통째로 땅에 묻히니까, 말라카 우회로라는 전략적 가치까지 날아가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대한 투자가 지나는 곳이 어디냐? 파키스탄 북서부, 지금 폭격이 오가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말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2024년 3월 파키스탄 북서부 다수댐 건설 현장에서 자살 폭탄이 터져요. 중국인 기술자 5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CNN 보도예요. 7개월 뒤인 10월, 이번엔 신드주에서 중국인 엔지니어를 태운 차량이 폭탄 공격을 받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했고 알자지라는 이 연쇄 공격을 테러의 행진이라고 불렀어요. 자국민이 파키스탄에서 계속 죽고 있는데 베이징이 할 수 있는 건 매번 강력 규탄 성명을 내는 것뿐이에요. 빠지면 35조가 증발하고 말라카 우회로가 사라집니다. 남으면 자국민이 죽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의 진짜 딜레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베이징은 아프간에도 발이 걸려 있어요. 메스 아이낙, 세계 2위 구리광산입니다. 중국 야금 그룹이 30년 리스 계약을 따냈고 17년을 질질 끌다 2024년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갔어요. RFERL 보도입니다. 거기에 FDD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은 최근 팔레반까지 CPEC 2기에 끌어들이려 했어요. 경제 회랑을 아프간까지 연장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아프간의 히토류, 리튬, 구리를 중국으로 빨아들이는 파이프라인을 깔겠다는 거죠.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파키스탄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탈레반이 등을 돌립니다. 메스 아이낙 광산 계약이 날아가고 CPEC 아프간 연장은 물 건너가요. 그럼 아프간 편을 들면 파키스탄이 뒤집어집니다. 35조짜리 경제 회랑이 끊기고 과다르 항구가 깎여요. 말라카 우회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편도 안 들면 양쪽 다 잃어요. 실제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뒤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은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충돌 때 우리가 중재했다고 주장했는데 뉴델리가 제3자 중재 없었다고 공개 부인했어요. 영향력이 안 먹히는 겁니다. 2월 27일 이슬라마바드가 카불을 폭격하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양측은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이 한마디가 베이징의 상황을 전부 말해줘요. 35조 원짜리 길 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광산 위에 포화가 오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제발 멈춰달라 호소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 하나 남았습니다. 트럼프예요. 2월 28일 기자가 묻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답. 파키스탄은 대반이 잘하고 있다. 총리 샤리프도 훌륭하고 아심 무니르 장군도 훌륭하다. 나는 파키스탄과 아주 잘 지낸다. 개입할 수도 있지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더 타임즈는 아심 무니르를 파키스탄의 사실상 절대 권력자라고 분석했어요. 트럼프는 민선 총리가 아니라 군부 수장을 먼저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휴전을 직접 중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이 작동한다는 걸 이미 확인한 사람입니다. 핵보유국이 이웃나라 수도를 폭격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칭찬하는 장면. 이유가 뭘까요?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남긴 무기가 70억 달러, 약 9조 원입니다. M4 소총, 야간 투시경, 험비, 블랙호크. BBC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이 중 절반인 약 50만 정이 행방불명됐고 상당수가 TTP를 포함한 무장단체로 흘러갔어요.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던 파키스탄 정규군이 미국이 버리고 간 첨단 장비로 무장한 탈레반에게 사냥당하는 아이러니. 트럼프가 바이든의 최대 실패로 수년째 두들긴 소재예요. 지금 이슬라마바드가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세력을 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든 문제를 파키스탄이 대신 치워주는 그림인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완벽한 정치적 선물입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밀고 있어요. 인도의 차바하르를 제재로 막은 것도 연장선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이란 주변부로 흔들려요. 이슬라마바드가 전쟁하든 휴전하든 워싱턴한테 손해볼 게 없는 구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 전쟁의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ISI가 30년간 키운 조직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카불은 133년 전 빼앗긴 땅을 두고 성전을 외치고 있어요. 뉴델리는 적의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워싱턴의 이란 제재에 연결 통로가 막힐 위기입니다. 베이징은 35조짜리 길과 수십 조짜리 광산이 포화 속에 놓여 있는데 제발 멈춰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워싱턴은 바이든의 유산이 청소되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의 게임 메이커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카타르, 터키가 중재에 나섰어요.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이 이슬라마바드, 카불, 도하, 리야드 외무장관 4명과 연쇄 통화를 했고 NPR에 따르면 일단 휴전에 합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표현을 빌리면 카타르, 사우디, 터키의 중재 시도는 모두 실패해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록이에요. 로이터 역시 이 공개 전쟁이 장기 위기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고 크라이시스 그룹은 2월 27일자 보고에서 카불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충돌이 임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파키스탄의 핵무기 170발. 2025년 미국 원자력 과학자 회보 추정치입니다. 이슬라마바드는 2023년 인플레이션 38%를 겪고 IMF에서 70억 달러를 빌려 겨우 안정시킨 나라예요. 지금은 6%대로 내려왔지만 그 빚 73억 달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을 촉구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핵보유국이 경제위기와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다 통제력을 잃는 시나리오. 그게 전 세계의 악몽이에요. 133년 전 영국인이 퇴근하면서 지도 위에 대충 긋고 간 선 하나. 그게 오늘 핵보유국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됐습니다.